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얼 케빈 크루 디케 율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에어서울 자소서 팁을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아마 자소서 작성을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작성을 시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시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자소서 작성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해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하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채용 설명회의 어떤 라이브 방송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상 같은 것들 먼저 시청하신 다음에 우리 인사 담당자분들이 주시는 자소서 팁 같은 것들 한번 보시고서 작성을 시작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 먼저 추천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 1번 항목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에어서울 승무원이 되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는 항목이네요. 자, 요거는 저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면 되겠구나 정도로 쉽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의 글쓰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시간 순으로 목표를 스토리텔링하는 방법, 예를 들면 5년 뒤에 저의 목표는 이렇고요. 10년 뒤에 저의 목표는 이렇고 20년 후 저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라는 시간 배열에 따른 글쓰기를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쓰기의 형태는 저희가 시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상관없이 에어서울 승무원이 되었을 때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자유롭게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저희가 지금 에어서울의 항목에 한 항목당 제한되는 글자 수가 지금 500자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500자의 자소서는 사실은 그렇게 긴 내용을 담을 수 없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목표가 3개, 4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 없이 목표만 쪼르르르륵 리스트로 나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돼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목표의 개수는 한 2가지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많게는 최대 3개까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개부터는 조금 많아서 글쓰기를 하면서도 뭔가 설득력 없이 목표에 대한 리스트만 좀 드리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2가지 정도로 부연 설명까지 하실 수 있도록 글쓰기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또 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가 에어서울 승무원이 되어 목표하는 것을 지금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FSC 항공사도 자소서를 작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풀서비스 캐리어에서 보여주는 특징적인 부분, 이 부분이 녹아든 승무원이 되었을 때의 목표들을 자소서 항목이 입사 후 포부라 같다고 해서 복붙을 하시는 경우 사고가 좀 날 수 있다는 걸 살짝 인지를 하고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풀서비스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티켓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손님들에게 무료로 서비스가 다수 제공될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도 많고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거에 FSC에 입사 후 포부란을 작성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손님께서 너무 춥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담요를 제공해 드린다거나 아이가 너무 울고 달래지지 않는다면 기내에 주스나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 스낵류를 한번 제안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하기를 우리의 목표로 작성했을 경우 우리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하겠고 이런 무상으로 손님들에게 눈치 빠르게 필요한 것들을 캐치해서 다 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LCC 항공사의 특징을 이해한 목표들로 구성하셔서 글쓰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목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글쓰기를 할 때 저희가 목표 설정을 어떤 것들로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때에도 글을 읽는 상대방이 어떤 것들을 관심 있어 하고 흥미로워 하는지를 공부를 먼저 하신 후에 글쓰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에어서울의 채용 설명회 영상을 저희가 한번 보면 이 인사 담당자분, 자소서를 직접 읽으시는 인사 담당자분의 어떤 조언 내용을 보면 잘 읽히는 자소서 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처음에 읽을 한두 줄에서 흥미롭고 관심이 가는 어떤 무언가가 읽힐 때 이러한 표현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그 읽는 에어서울의 인사 담당자분이 관심 있고 흥미로워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에어서울이 현재 계속 강조하고 계속 수식어로 내세우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키워드 같은 것들로 글쓰기를 하여 우리 항공사와 저 사이에는 어떤 목표들도 정말 비슷하게 지향하는 공통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를 밝히면서 글쓰기를 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에어서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등장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요, 바로 젊은 항공사예요. 저희들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이런 느낌들이 기사나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지속적으로 에어서울을 대변하는 어떤 수식어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공식화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풀어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10년 후, 20년 후에도 가장 젊은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여 기내에서 전 승객이 기내식을 모두 주문하였고 또 손님들께서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전원 면세품을 사고자 하실 때 이렇게 정말 피곤한 비행을 마쳤음에도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발걸음이 10년 후 20년 후에도 가장 젊고 경쾌한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느낌으로 뭔가 젊음이라는 표현 같은 것들을 글쓰기로 목표로서 저희가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우리 에어서울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플러스 우리 에어서울이 지향하는 바에 의한 입사 후 포부 같은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희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 봤더니요. 자, 본인의 성격, 특징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3개를 제시하고 그러한 특징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친 경험에 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는 항목이었어요. 자, 이 항목에서 저희가 글쓰기를 할 때 어디에서 좀 이 3개의 단어, 3개의 키워드 좀 들어봤는데 좀 싶으시죠? 자, 우리가 이 직전에 채용을 시작했던 티웨이 항공의 과거, 현재, 미래를 키워드화하여 자신의 어떤 살아온 것을 풀어내라는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3개의 키워드를 선정해서 글을 풀어냈던 기억이 나는데 요것 또한 3개의 단어를 제시함으로써 저의 특징이나 저의 성격적인 측면을 소개할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어서 티웨이 항공의 첫 번째 항목과 굉장히 많이 좀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영상을 통해서 드렸던 팁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이 항목에도 적용이 되면 되겠고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너무나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만 집중하며 글쓰기를 했을 때 그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해서 자칫 읽히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독자, 내 글을 읽을 사람은
에어서울이기 때문에 에어서울이 현재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부를 선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성격 중 에어서울이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신 상태에서 성격적인 측면의 단어, 그리고 본인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글쓰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에어서울의 관심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에어서울의 기사 같은 것들 살펴보니까 채용 관련한 기사 내용 보면서 승무원의 가장 필요한 덕목, 배려심, 책임감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기사가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승무원을 뽑을 때 배려심과 책임감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시겠다라는 예상이 벌써 되어지고 있고, 이런 책임감이나 또는 배려심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격을 풀어내실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에어서울이 가져가는 관심사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성격과 매칭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셔가지고 글쓰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 글쓰기를 풀어내는 재밌는 스토리텔링 방법 하나를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 보통의 경우 저희가 원래 저는 날 때부터 그 장점이 있었고요. 이 장점을 가지게 된 것이 저는 이러한 칭찬 덕분이었습니다 라는 글쓰기를 보통 많이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 글쓰기는 너무나 무난하면서도 너무나 평범한 그런 글쓰기가 되면서 사실 자칫 읽히지가 않고 지루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글쓰기에 변화를, 스토리텔링의 변화를 살짝 주어서 상대방이 좀 더 흥미롭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반전 스토리텔링 방법에 대해서 잠깐 팁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제가 얼마나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다고요. 제가 이런 큰 실수를 통해서 정말 큰 피해를 주었고 정말 단체 생활 안에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성격적인 장점, 성격을 갖추게 되었어요 라는 글쓰기를 하신다면 다른 글쓰기와는 조금은 다른 어떤 매력적인 글쓰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외부에서 누군가의 에피소드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원래부터 금수저였는데요, 지금도 금수저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의 재미보다는 저는 흙수저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금수저가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반전 스토리텔링이 훨씬 더 흥미로웠고 재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스토리텔링 방법을 글쓰기에도 적용해 주신다면 너무 무난해, 지루하네 이런 느낌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스토리텔링 신선한데 라는 느낌으로 좀 더 재밌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희 3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질문 봤더니요, 인생에서 겪은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는 항목입니다. 자,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석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 때문에 주제 설정 자체를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글쓰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를 조금 주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왜냐하면은 저희가 인생에 힘들었던 경험만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까지 서술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힘들지 않고 극복이 된 부분이에요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글쓰기를 풀어내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인생에서의 힘든 경험 어떤 것들 위주로 좀 서술하면 좋을까요? 고민을 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어떤 제안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인 고충, 개인적인 힘들었던 점을 글쓰기를 하시기보다 지금 이 글은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비 직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보여져야 하는 글이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시기보다는 우리 단체 생활 안에서의 갈등과 힘들었던 부분들을 서술하시고 그것을 겪어보는 배움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시는 쪽으로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선후배와의 갈등, 그래서 서비스 현장 같은데 아르바이트를 하시다가도 또는 직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선후배와의 어떤 갈등, 동료들과의 갈등, 이러한 부분들에서 힘들었던 점이라던가 또는 어떤 단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 시절 그룹 프로젝트를 하는데 리더로서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들이 함께 마음을 쏟아주지 않아서 그들을 리드하면서 있었던 어떤 문제점, 이야기를 조율하지 못해서 있었던 아쉬웠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글쓰기를 해주시면 이 친구는 단체 생활 안에서 이미 다양한 갈등을 겪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까지도 인생에서 배워오고 있는 친구구나. 그렇다면 사회생활을 바로 시작해도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하면서 좀 더 견딜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러한 에피소드를 풀어내시기를 먼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항목 왔네요. 자, 4번 항목 봤더니요, 에어서울 또는 타항공사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에어서울의 장단점을 기술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해주시면서 혹시나 항공사 이용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 에어서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서비스나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글쓰기를 기술하셔도 좋다라는 제안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굉장히 좀 마음을 따뜻하게 써주신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풀어내셔야 될 이야기는 바로 에어서울의 장단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에어서울의 이용 경험담이 들어가 주면 더 반가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저 에어서울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네, 맞아요. 모두가 에어서울이라는 항공사를 이용한 상태에서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희가 서류 마감이 31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넉넉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평일의 시간 진짜 당일로라도 할애하셔가지고 저는 에어서울을 직접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에어서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노선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면서 왕복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 찾아봤더니 유류할증료나 세금, 그 다음에 운임료 모두 포함하여서 물론 위탁 수화물에 대한 허용량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셔야 되겠지만은 뭐 저희가 당일로 다녀오는 거나 1박 정도 하는 거면 짐 간단하게 다녀오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티켓 가격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모든 것을 포함하여 9만 원대 정도면 가장 가까이 다녀올 수 있는 노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선을 한번 직접 이용해 보시고 진짜 마음 먹고 멋지게 한번 자소서 작성해 보시려고 마음을 쏟으시는 것 또한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기존의 항공사 이용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어서울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을 풀어내시는 방법을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분들을 기다리는 우리 에어서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괜찮은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저희들이랑 공유해 주시는지에 대한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서울 기업 문화에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향한다 라는 표현들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었고 공식화된 기사에서도 저희가 챙겨볼 수 있었던 이야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던 에어서울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글쓰기를 풀어내시는데 에어서울의 특화 서비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어떤 형태로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에어서울의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장자재, 그래서 장가계로도 저희한테는 더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이 장자재라는 도시의 취향을 지금 9월에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국 노선에 대한 프로모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주시면서 에어서울에 대한 공부, 지금 에어서울에 최근에 홍보하고자 하는 관심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글쓰기를 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 제가 티웨이 항공 자소서 작성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다른 해외의 LCC 항공사 중에 굉장히 흥했던 어떤 그 항공사가 보여준 서비스 전략이나 또는 그 항공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제 서비스나 이벤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우리 에어서울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지에 대해서 성공적인 어떤 이벤트 사례나 서비스 사례 같은 것들을 제안해 보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는 오늘 에어서울의 자소서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하실 때 아이디어적인 글쓰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오타 잡아내시는 거 정말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에어서울 채용 설명회 때도 인사 담당자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내용 중에 이런 오타나 또는 타 항공사의 언급이 있을 시에 그 자소서는 그냥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다른 항공사 자소서 복붙하면서 항공사 이름에 실수 같은 것들이 있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항공사, 너무 가고 싶은 항공사 지원하는데 오타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성의 없는 자소서로 간주가 되어도 저희는 억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타 잡기, 그 다음에 항공사 이름 실수하지 않기,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면서 글쓰기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소서 열심히 작성하셔가지고 요번에 정말 귀한 면접의 기회 꼭 얻으시길 저도 응원하겠고요. 다음 시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